안녕하세요. 스타일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47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화요일 날 보여드렸던 이 표를 가지고 잠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이 표를 가지고 제가 그 시장, 미국 증시의 상승 정황에 대해서 유럽과 대만이 먼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그리고 나스닥의 주봉이 주봉을 가지고 있는 그 볼린저 밴드의 그 상단 흐름이 오른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정황이 한 반절 정도 된다. 그리고 그 하락 정황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제가 가졌던 관점들 아직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지 못한 걸로 기간 조정을 한 반절 정도는 받았지만 그 반절 가지고는 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하고 우리 한국의 그 외국인 선물 지수가 아직 하방을 다 풀고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반반 치킨 또는 반반 피자 또는 짬짜면 이런 비율을 들어서 상승과 하락의 정황이 거의 반반으로 맞물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우리는 저기 석가탄신일 휴장이었던 그 사이에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그저께는 PPI가 발표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CPI하고 PPI 그 흐름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상승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냥 상승이 아니고 이 유럽과 대만이 신고를 경신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 대만보다도 유럽이 2023년도부터 시작된 그 긴 하락 흐름을 마무리하면서 추세 상승 장세로 그 변화가 되는 그 선도를 보였던 증시는 유럽 증시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제가 그 화요일 날 말씀드리기 전에도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장의 그 변화 포인트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한 가지 발견이 된 게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미국 증시하고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그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었고 화요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 신고를 경신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의 그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자,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그냥 상승을 한 것이 아니고 역시 유럽에 이어서 신고를 경신하는 3대 지수라고 하면 S&P 500,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까지 모두 그 신고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제 그 CPI로 인해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이제 그 유럽 증시가 먼저 신고를 경신했다라는 그거를 추종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아 보이고요. 자, CPI나 PPI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 가까워졌다 이런 이제 해석이 이제 그런 해석이 이제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이제 시황에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그 2, 3주 전까지만 하면은 이제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만 하더라도 그 물가 지표들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또 무슨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매파 발언도 나왔었고 그런 걸로 그래서 올해 안에는 또 금리 인하는 물이 건너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또 몇 주 지나고 나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신고를 경신한 이런 흐름, 그런 그 상황 자체가, 이런 전개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희극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게 물가 지표 따라서 금리 인하가 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올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다만 그 금리 인하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충분히 조정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그런 금리 인하나 이런
변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맥락을 보자. 큰 맥락을 보자. 메인스트림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나 이제 어제 또 미국 증시가 그 신고를 경신을 하니까 또 당장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좀 호들갑을 떠는 모습들이 저는 좀 우습게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그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제가 오늘 그 소주제로 그 처부 투자, 버핏의 투자 지혜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TTM이라는 용어, TTM, Trailing 12 Months. 이 TTM이라는 용어의 이해라는 제목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그런 그 앞으로의 그 제가 생각되는 그 흐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부의 그 처부 투자, 처부가 아니고 이 버핏은 워렌 버핏을 얘기하는 거고요.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지혜로서 처부 투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저하고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이제 한국 증시가 어쨌거나 그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장중에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야, 미국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역시 그 아침에 좀 급등 출발하는 것 같았지만 그 급등의 반절 이상을 또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늘 하이닉스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요, 오늘 하이닉스가 없었다면은 그 유럽과 그 선진국 증시의 그 대명사인 유럽과 미국 증시의 신고 경신에도 우리 한국 증시가 과연 상승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이 되죠. 삼성전자 이런 흐름을 보시면은 오히려 약세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마저도 그런 한 4%의 상승세로 그나마 지수를 지지해주지 않았다라면은 우리 한국 증시가 오늘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 어쩌면은 그 미국이나 유럽하고 완전히 다른 약세. 근데 사실 체감적으로도 오늘 그렇게 강세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세장의 그런 그 약세장의 그 패턴을 보인 종목들이 더 많았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제가 화요일 날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제가 오늘 그 처보 투자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그 삼성화재, 그 DB손해보험 제가 이 두 종목 말씀드렸었죠. 화요일 날이요. 이 두 종목은 오늘 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업데이트를 안 해놨는데 이 이후에도 오늘 한 뭐 7, 8%뭐 한 거의 10% 가까이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DB손보가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차트를 안 그려놨지만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왔고 삼성화재부터 이런 흐름이 나왔고 이제 제가 그 삼성화재가 오르면은 DB손보가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일단 이 흐름이 나온 이유는 그 삼성화재 DB손보가 역대급 1사분기 실적을 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증권사들이 자꾸 좋은 리포트를 오늘 막 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또 어쨌든 보험 영역에 있으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막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다. 이런 그 이제 어그로를 치면서 이렇게 그 오늘 추가 상승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오늘 이 추가 상승이 나온 배경에 사실은 이 처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처부 때문에 오늘 삼성화재, DB손보 또 이제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올랐거든요. 전반적인 이 손해보험 종목들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시황들은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스탁119 스타일의 그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 채널 통해서만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처부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 한글로 돼 있고 홈페이지가 한글로 돼 있는 거 봐서는 이 처부라는 회사는 한국의 그 손해보험 회사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은 손해보험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국의 손해보험 회사는 아니지만 글로벌 손해보험 회사구나. 이거는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 회사의 보험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처부 투자, 버핏의 투자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셔웨이 지난번에 한번 그 제가 조명을 해드렸던 그 주주총회의 모습도 있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 회사에서 얼마 전에 그때 애플 주식을 좀 일부 팔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팔고 알고 보니까 이 처부라는 회사, 이 손해보험 회사의 지분을 한 10조 원 가까이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제 공개가 됐어요. 어제가 이제 5월 15일이잖아요. 어제 5월 15일 날 공개가 됐는데, 이 5월 15일 날 공개된 거에서도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어떤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해야 되는 기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런 기한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미국에서도 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45일 이내에 어떤 그 지분에 있어서 대량 지분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사분기가 끝난 것이 3월 31일이니까 거기에서 45일 이내라고 하면은 5월 15일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5월 15일까지 이 그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셔웨이에서는 이 사실을 컨피덴셜 비밀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비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5월 15일까지 45일 그 법규 기한이 꽉 찬 5월 15일이 되니까 결국 이제서야 이러한 사실을 공개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우리 스탁119 구독자들이 뭐를 하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정말 투자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나 이런 회사들도 이렇게 최대한 비밀 유지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렸을 때도 이 종목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공유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개미들이 몰려다니면은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이라든지 무슨 단톡방이라든지 막 떠벌리면서 종목 가지고 뭐 이 종목 얼마까지 간대더라 막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 워렌 버핏은 그런 행동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비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비밀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어제 5월 15일 날 이 비밀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시간에 의해서 이 처부라는 회사가 이 손해보험회사 처부라는 회사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한국 증시에서 이런 시황은 안 나왔지만 아마도 이 회사가 오늘 오늘 밤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열리게 되는 본장에서 정말로 급등을 하게 된다라면 이 손보사 워렌 버핏이 왜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조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 자체를 좀 좋게 본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에게도 영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이 오늘 두 종목은 급등,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 이렇게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장기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손보사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렇게 그 좋은 실적들도 나왔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오늘 이렇게 자꾸 호평을 하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 1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배경에는 이 처부에 대한 얘기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제가 보는 제 스타일의 저희 스탁119 스타일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또 그 관련해서 버핏의 투자 지혜라는 제목을 잡아놓은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자, 버핏이 이 에이스 손해보험을 투자를 한 이유가 우리는 그 에이스 손해보험 뭐 이런 거 그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손해보험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도수 치료 같은 거를 많이 도수 치료 같은 거를 막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손보사들이 적자를 받대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실지급이 많이 돼서 적자를 받대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에서는 뭐 그런 거, 도수 치료 같은 거 너무 함부로 많이 받는 사람들 그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단속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는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석, 보험료가 많이 지급이 되고 새로운 가입자가 많이 들어왔냐, 이런 분석은 일반적인 분석, 초보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분석.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요. 자, 미국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고금리잖아요. 다시 한번요. 미국으로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5%대니까 5.25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5.25에서 5.5 이렇게 고금리 상태니까 워렌 버핏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요. 이 처브라는 회사에서 보험 납입 받은 그 보험 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보험 그 납입을 받아가지고 모아두고 있는 그 자금하고 그 손에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을 청구하는 그 기간하고는 분명히 기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지금 받아가지고 뭐 몇 개월이든 그 자금을 딱 쥐고 있는데 보험 청구해가지고 그 돈이 나갈 때까지는 몇 달이든 뭐 몇 년이든 기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발생하는 동안에 그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처브라는 회사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버핏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버핏은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 처보라는 회사가 보험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고금리 상태에서 잠깐 넣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청구에 그 돈이 나갈 때까지 그 기간에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쌓이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이 고금리니까. 그래서 이 처보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게 그 워렌 버핏의 투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좀 한 번쯤 배워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TT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TTM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한 거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는 또 기준금리 인하 뭐 이게 뭐 또 금방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물 건너갔다 했던 사람들이 또 금방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 TTM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두고 우리는 좀 그 시장하고 좀 시장의 그 시황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품격 있게 이해를 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제목을 잡아봤는데, 자, 트레일하니까 그 트레인하고 좀 비슷하죠? 기차. 그리고 여기 레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레일이라는 단어는 기차하고도 관련돼 있고 철도하고도 관련돼 있는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레일이라는 단어는 그 자취, 그 발걸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발자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트레일링이요. 그러니까 자취고, 12개의 달의 자취. 이거를 TTM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2023년도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2024년도 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5월 달이죠. 자, 5월 달인데 이게 4월 달. 4월 달에 그 CPI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0.4 정도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에 발표된 게 사실은 4월 달께 발표된 거지만 어쨌든 발표된 날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제 발표된 걸로는 0.3이 발표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됐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이 됐다, 부합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미국에서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연물가 상승률을 지금
3% 미만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2%대라고 했다가 그 파월의장이 약간 살짝 말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3% 미만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연 물가라고 하는 거는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가 되는 거죠? 12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12개월. 그러니까 이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4월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4월 달부터 따지면은 여기 하나, 여기를 1로 놓을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죠?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를 그냥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좀 자, 5월 달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물가가 12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12개월이 되는 거니까 이 12개월 동안에 3% 미만으로 그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여기가 0.4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럼 0.4, 0.4, 0.4 하면 연으로 따지면 4점 몇 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조금 줄어들다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3월 달, 4월 달에 이렇게 안 줄어들으니까 아무래도 금리나 할 때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리겠다. 이제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이 시작된 거잖아요. 조정 폭이 큰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5월 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거죠? 이 5월 달, 이 작년 5월 달 거는 무시하고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얘가 이 화살표가 여기까지. 이게 12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5월 달에 0.3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가 뭐 0.2, 뭐 0.2, 0.2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3% 미만이 되니까 이 사이 중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용어를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CPI를 보실 때는 이 TTL, Trailing 12 Months 이 용어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가가 뭐 0.3, 뭐 4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의 12개월 동안에 각 달마다 그 상승한 거를 다 더해줬을 때 이 3%하고 미만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4월 달에는 0.4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하고 좀 더 멀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매달 0.4라고 하면은 4%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0.3이 나오니까 다시 조금 줄어들으니까 여기도 0.3, 0.3 아니면 0.2 이렇게 나오면은 이 3%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게 호재로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TTM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고 이렇게 이 개념을 알고 보면은 5월 달에 0.3이 됐다고 해서 또 뭐 6월 달에 갑자기 또 0.2가 되거나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6월 달에 다시 또 0.4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계절적인 요인 뭐 아니면은 서비스의 물가가 갑자기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구입비가 갑자기 올라간다라든지 주택비가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면 다시 숫자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TTM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3%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면은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이게 0.3이 나오니까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한 부분은 저는 그 금리 인하가 정말 더 가시와 더 가까워졌다. 저는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가 더 가까워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유럽 증시가 먼저 신고를 경신하니까 일단은 또 다시 그 이제 이 0.3 나온 호재도 있고 하니까 신고를 경신을 해줬다. 이래서 오히려 이제 유럽하고 이게 신고가 된 상태에서 미국이 신고를 경신을 못하고 있으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유럽하고 같이 신고를 경신했으니까 같이 다시 반락할 수도 있고 그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치고 나가 버리면은 아직 물가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물가가 아직도 이렇게 달들을 채워서 확인해야 되는 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너무 높으면은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서 다시 소비가 좀 활성화가 돼서 물가가 잘 안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경신하긴 했지만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신고 그 자리가 앞으로 더 치고 나가기 위한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박스권에서 조금 더 박스권이 위로 높아졌다. 그래서 다시 어떤 게 보면 하락할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시장은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상승해도 우리 한국 증시는 크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을 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그래도 그 시장에 대해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그 이제 관찰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는 당연한 것이고,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제 그 미국 증시의 신고를 어떤 확정으로 보지 말자.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그려나가는 확정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일러 보이는 정황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도 보시면은, 왜 고점을 치고 나가지 못했을까? 왜 막혀 있는 종목들이 많았을까? 왜 주식 선물들이 매도로 많이 바뀌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도 며칠 또 시장 지켜보면서 또 특히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오늘 지나고 내일은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니까 미국의 옵션 만기일 때문에 또 시장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 당일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옵션 만기일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관망으로 미국 증시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한국 증시에서 느끼셨다시피 정말 시장이 미국 증시가 그 신고 경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느끼셨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요. 아까 워렌 버핏의 투자의 지혜도 중요하고 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잘 계속 가지고 있고 돌려가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작더라도 누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후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밤도 행복한 밤 시간 되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